모의고사 3회 이론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일정 시점,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이거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시고요. 자, 손익계산서 1번에 있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고요. 이번에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변동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현금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시고요. 자, 2번. 다음 중 비유동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우리 비유동 자산 하면은 투유모기. 외우시면 좋죠? 투자, 유형자산, 자, 무형자산, 무형. 자,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투유, 무기 해서 요 네 가지가 비유동 자산이고요. 1번에 보면 단기자 나왔죠. 단기가 유동 자산 쪽에 해당이 됩니다. 유동 자산이시고요. 단기 대여금은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장기 매출 채권이세요. 권이 하나 빠졌고요. 얘는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자, 3번과 4번 건물하고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세요.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다음 자료에 의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구하면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시면 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요 네 가지가 있고요. 자, 우리 현금 같은 경우 통화가 있고 통화 안에는 지폐, 주화가 있습니다. 주화가 동전이죠. 그 다음에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이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수표로 끝난다거나 또는 무슨 환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사채 만기 이자표, 사채 만기 이자표라든지 또는 만기도래 어음,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좌예금은 이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이고요. 자, 보통 예금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등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당좌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들어가죠. 근데 우표는 얘는 통신비에 들어가요. 그래서 안 되고요. 만기 도래한 사채이자표 여기 통화대용 증권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얘도 통화대용 증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만원, 12만원, 30만원 싹 다 더하니까 62만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선수 수익으로 계상한 임대 수익에 대하여 기말 결산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영향으로 옳은 것 했는데 우리가 기 중에 현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어요. 근데 얘를 임대료로 처리한 게 아니라
선수 수익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단기에 수익으로 인식을 아직 안 했죠. 그래서 기말에 올해 단기에 발생한 임대료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변에 임대료라고 하고요. 요거 선수 수익에서 그 단기분 수익만큼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수 수익을 요거 임대료만큼 없애줍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누락을 했단 얘기죠. 자, 그럼 보면 선수 수익은 부채예요. 근데 부채를 우리가 지금 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차감을 안 했기 때문에 부채는 크게 계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 임대료는 수익이죠. 우리 수익으로 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수익은 작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과대계상되고 수익이 과소계상된다. 그래서 1번의 비용의 과대계상 아니죠. 2번의 자산의 과소계상도 아니고 3번의 부채의 과소계상이 아니라 이게 과대계상이 돼야 되고 4번의 수익의 과소계상에서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자, 우리 유형자산이라고 하면 1년 이상 보유할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2번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등은 유형자산의 대표적인 항목이다. 2번도 맞고요. 근데 3번에 보시면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우리 판매 목적으로 하는 거는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시고요. 4번 장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25만원, 구입한 기계장치를 운반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5만원, 구입 후 설치비 3만원이 발생하였다. 이후 시제품을 생산하는 데 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시제품을 7천원에 판매하였다. 자,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우리 취득원가라고 하면 매입 가액에다가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매입 금액, 자, 구입 금액 25만원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입한 기계장치를 운반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운반비 5만원 당연히 더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 구입 후 설치비 3만원 발생한 것도 더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후 시제품을 생산하는데 5천원이 발생했다 하였으면 이거는 시운전비예요. 그래서 시운전비도 당연히 더해 주시는데 이때 시제품을 7천원에 판매를 했죠. 그래서 요거 매각 금액은 원가에서 차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매각한 금액은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다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시냐면 32만 8천원이 나오세요. 네, 답은 1번이시고요. 여기 시제품 매각하는 거는 사실은 2급 범위를 살짝 넘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시운전비까지만 나오는데 6번은 살짝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세요. 자, 7번. 다음은 감가상각 누계액의 변화 추이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을 나타낸 그래프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대표적인 방법 정해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해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에 보면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왔죠. 내용연수랑. 그래서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쌓이겠죠. 그래서 정해법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비례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누적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정률법이 있습니다.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상각 금액이 꽤 크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후 점차적으로 감가상각비가 금액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초기에는 크게 표시가 되고요. 이후 점점 작은 금액으로 쌓입니다. 금액이 점점 작은 금액으로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번 그래프는 이제 비례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내용연수에 비례해서 점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가번은 정해법이에요. 근데 나번은 초기에는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가면 갈수록 점차 완만해지죠. 많이 늘어나진 않고 그냥 꾸준하게 증가가 돼요. 그래서 이 나번이 정률법입니다. 그래서 가에 보시면 기억에 가는 자산의 예상 조업도 혹은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생산량 비례법이세요. 요거는 1급에서 나옵니다. 전산회계 1급. 그 다음에 니은 가는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얘가 정해법이죠. 그 다음에 디귿 나는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얘는 정률법이에요.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거죠. 그래서 7번에 답은 4번이시고요. 요거 7번도 약간 2급 수준에서 풀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총계정 원장의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은 했습니다. 자, 우리 잔액이 대변. 자, 대변에 나타나는 거는 우리 부채가 있죠. 자본, 그 다음에 수익이 있습니다. 자, 대변에 나타나는 거 찾는 거죠. 그래, 보통 예금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잔액이 남고요. 수수료, 비용, 얘는 비용이죠. 그래서 얘도 차변에 잔액이 남습니다. 근데 3번에 임대료는 수익이죠. 우리 수익은 잔액이 대변에 남아요.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시고요. 외산매출금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잔액이 남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했습니다. 우리 여기 재고자산이라고 하면 앞에서도 살짝 보기에서 나왔는데 얘는 판매 목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A번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비품이죠. 그래서 얘는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거니까 자, 유형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B번 판매용 상품, 얘가 재고자산이고요. 자, C 당사가 제조한 제품, 이것도 판매하기 위해 갖고 있는 거니까 재고자산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우리 유형자산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건 B하고 C가 되겠네요.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01년 12월 31일 장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대요. 그래서 2001년 기초자본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의 장부인가요? 12월 31일, 자, 기말입니다. 기말의 장부가 지금 보기처럼 나왔대요. 그래서 자산 총액이 얘가 기말 자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 부채도 기말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기말 자산, 기말 부채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뺐을 때 우리 기말 뭘 구할 수 있을까요? 그쵸. 자본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0만 원에서 자, 우리가 60만 원을 빼니 기말 자본은 90만 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시면 뭐가 나오죠? 당기 순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당기순이익 계산하면 5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기말자본과 당기순이익으로 이제 기초자본을 구할 건데요. 자, 기말자본 90만 원에서 자, 기초자본을 빼시면은 우리가 모르죠. X라 놓을게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5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초자본은 85만 원이 돼야지 90만 원에서 85만 원 빼주시면 당기순이익 5만 원 나오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는 여, 비, 세, 료 우리 외우고 왔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말고도 영업 외 비용이 있습니다. 영업 외 비용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이자 비용, 기부금, 그 다음에 손실로 끝나는 것, 그 다음에 기타 의로 시작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래서 11번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될 수 없는 거 1번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죠. 나머지 2번, 3번, 4번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선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은 미래상사의 상품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래요. 그래서 판매 가능 금액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 판매 가능 금액은 자, 기초 더하기 순 매입액이에요. 그래서 기초 금액 얼마였죠? 기초 상품이 40만 원 있고요. 여기에다가 자, 우리 순 매입액을 더해 주시면 되는데 자, 총 매입액이 80만 원이에요. 80만 원에서 매입액누리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40만 원과 76만 원을 더하니 자, 우리 판매 가능액은 116만 원이다 해서 답은 4번이세요. 자,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상품티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 상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의 기초, 대변이 기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순, 매입이라고 보고요. 여기가 매출원가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팔 수 있는 금액이에요. 우리 기초 팔 수 있죠? 그 다음에 순매입액 팔 수 있죠? 그럼 결국에는 기초와 순매입액을 더한 게 판매 가능액이다. 그럼 차변이 판매 가능액이에요. 그럼 당연히 같은 금액이니까 대변도 판매 가능액이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를 더한 것도 판매 가능액과 똑같은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나 순매입액이 안 주어지고 매출원가와 기말재고가 주어졌을 때도 판매 가능액을 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회계의 순환과정 순서로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가 발생할까요? 거래가 발생하겠네요. 자,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분계를 해야 돼요. 자, 우리 분계를 하게 되면 분계장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정기를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요? 총계정 원장에다가요. 자, 총계정 원장에 이제 정기를 한 다음에 이제 뭘 하죠? 정기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검사를 해야 돼요.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자, 시산표를 작성한 다음 자, 우리가 뭘 할까요? 그쵸. 결산 수정 분계를 합니다. 자, 결산 수정 분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장부를 마감을 해야겠죠. 자, 마감을 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찾아보니까 D, A, G, B, C, E, F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거래의 종류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보기 보니까 분계가 주어지고요. 손익거래인지 교환거래인지 또는 혼합거래인지가 나오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교환거래부터 볼게요. 자, 교환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자본만 발생이 합니다. 서로 뭐 증감을 해요. 이것들만 증감을 하고요. 그래서 수입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손익거래는요. 한쪽 변에만 수익과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이자 수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 돈 들어왔죠? 현금 자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자 대변에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얘는 한 변에 지금 뭐가 발생했냐면 수익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손익거래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영업용 비품을 1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현금이 나가고요. 차변에 이제 비품이 들어오겠네요. 그럼 이랬을 때 자산 증가, 자산 감소죠? 자, 이거는 교환거래죠. 자산, 부채, 자본만 증감하는 거래가 교환거래이기 때문에 2번도 교환거래 받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험료 2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그래서 보험료 200만 원. 자, 대변에 현금 2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변에
비용만 발생했기 때문에 손익거래예요. 그러면 4번이 틀린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건물을 우리가 1,000만 원에 구입했대요. 근데 이 중에 1,000만 원 중에 금액은 안 나왔지만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하는 거죠. 자, 건물은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기 때문에 얘는 자산 부채만 나왔죠. 그래서 얘는 교환 거래입니다. 그래서 4번의 혼합 거래가 아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계정 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지금 받으러움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총계정 원장에서 분계를 역추정했을 때는 긋고 내리세요. 그러면 분계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 상품 50만 원 현금으로 매입하다. 그럼 우리가 상품 들어오네요. 50만 원. 대변에 현금 50만 원. 1번 아니죠. 그다음에 2번에 받으러움 50만 원 현금으로 회수하다. 그럼 들어오는 게 현금 50만 원. 그 다음에 받으러움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급어음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나가는 건 현금 50만 원.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는 자, 차변이죠. 그래서 지급어음 50만 원. 자, 4번. 상품 50만 원을 매출하고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 받다. 자, 우리 매출했어요. 자, 매출 5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는 자, 우리 받으러.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